안녕하십니까, 지혜묘책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 자주 하시죠? 그게 뭐더라? 아까 뭐 하려다 까먹었네.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사실 이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증상이 단순한 기억력 문제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지치고 있다는 신호, 즉, 내가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는 몸의 말입니다. 몸이 안 움직이면 근육이 굳고, 뇌도 안 움직이면 서서히 굳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굳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요즘엔 누구 이름도 잘 생각 안 나고 방에 들어갔다가도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 넘기셨지만 점점 멍한 시간이 길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말수도 줄어들고 외출도 꺼리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말이 줄고 표정이 줄고 만남을 줄이면 그 순간부터 뇌는 스스로를 조용히 잠그기 시작합니다. 뇌세포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자극에 민감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자극은 말이나 책보다 몸의 움직임에서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머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보다 손을 쓰고 눈을 움직이고 몸을 살짝만 흔들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왜냐면 뇌는 손끝, 발끝, 귓불, 입술, 혀 같은 데서 오는 자극에 가장 빠르고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다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어느 82세 할머니는요, 손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뜨개질을 하시거나 연필로 글씨를 쓰시거나 심지어 장갑을 낀 채 손가락 운동을 하셨어요. 그분은 나는 머리를 안 써도 손을 쓰니까 머리가 멀쩡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야기해보면 기억력도 좋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시고 기운이 참 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뇌는 생각으로만 살아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움직임을 통해 깨어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바꾸고 싶으면 손끝부터 움직이십시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TV 보면서 손가락 돌리기, 물건을 반대손으로 들어보기, 숨을 길게 내쉬면서 고개를 한 번씩 돌려보기. 이런 아주 간단한 움직임 하나가 뇌에게는 깨어나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그 간단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뇌를 자극하고 왜 손끝 하나가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지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크고 당장 오늘부터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르신들이 항상 바느질을 하시거나 집신을 꼬시거나 무언가 손으로 계속 일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그 모습이 자연스러운 줄만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바로 뇌를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손을 쓴다는 건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뇌를 직접 자극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손에는 신경이 몰려있고 뇌와 연결된 센서가 가장 촘촘하게 박혀있는 곳이기 때문에 손을 자극하는 순간 뇌가 반응합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그분은 오랫동안 목공을 하셨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셨대요. 처음엔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늦잠 자고 TV 보고 아무 약속 없이 쉬는 삶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멍하고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고 기운도 없고 무기력증인지 우울증인지 모를 그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었고요. 그때 제가 권해드린 게 손가락 운동이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아침마다 손가락을 하나하나 펼치고 주먹을 천천히 쥐고 펴고 손등을 살짝 두드리는 거였어요. 아주 간단한 동작들이었죠. 그런데 2주쯤 지나자 그분의 말이 조금씩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덜 멍하고 말도 덜 더듬고 예전처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쉬워졌다고 하셨어요. 뇌는 자극을 받으면 산소를 끌어당기고 혈액을 순환시키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 출발이 손끝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가락을 돌리고 문지르고 구부렸다 펴는 것만으로도 뇌는 지금도 나는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만지다 보니 손은 쓰는데 뇌가 깨어나진 않습니다. 같은 손이라도 기능이 다릅니다. 스마트폰은 자극을 외부에서 받는 것일 뿐 뇌는 움직이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손끝으로 뇌를 깨우려면 내가 직접 움직이는 것이어야 한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워보세요. 하나, 둘, 셋, 10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는 방향 감각과 수위 순서를 동시에 자극받습니다. 또 두 손을 동시에 서로 다른 모양으로 움직여보는 연습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손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네모를 그리는 것처럼요. 처음엔 헷갈리지만 그게 반복되면 뇌 안에서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켜집니다. 뇌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건 무리한 훈련이 아니라 재미있고 반복되는 움직임입니다. 몸이 기억하는 운동이 뇌를 깨우고 그 뇌가 하루를 이끌어갑니다.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같은 것들이 결국 잘 자극된 뇌에서 나오는 결과들이지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손가락과 더불어 균형 감각을 사용하는 간단한 걷기 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걸음걸이입니다. 걷는 방식 하나가 뇌의 회로를 바꾸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걷기라는 동작 속엔 눈, 귀, 균형, 근육, 신경, 그리고 뇌의 협응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걷는 사람은 뇌 전체를 쓰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매일 걷고 있어요라고 하시면서도 정작 뇌를 자극하는 방식으로는 걷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리만 움직이는 걷기는 뇌를 깨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할머니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것이 습관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걷기는 걷는데 머리는 자꾸 멍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걸음걸이를 관찰해보니 시선은 아래로 떨어져 있고 양팔은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발은 질질 끌고 계시더라고요. 뇌를 자극해야 할 걸음이 오히려 몸을 지치게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손가락을 펴고 말아보세요. 그리고 걷는 중간에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아주 간단한 지시였지만 그게 달랐습니다. 그분은 한 달쯤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걷다 보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뇌는 움직이는 몸을 따라갑니다. 특히 균형을 잡으려는 순간 뇌는 즉시 반응을 시작하지요. 그래서 평지를 걷더라도 의식적으로 양팔을 흔들고 발을 곱게 내딛고 시선을 앞쪽으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뇌는 훨씬 더 활발하게 깨어납니다. 뇌가 깨어나면 단어가 더 잘 떠오르고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머릿속이 정리됩니다. 또 하나, 양손을 교차시키며 걷는 것은 뇌에 큰 자극을 줍니다. 예를 들어 걷는 중에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톡톡 두드리고 다음엔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톡톡 두드리는 식의 교차 동작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단순한 리듬만으로도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활발해지는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간단한 걷기 훈련을 매일 10분만 실천해도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조절되고 뇌 혈류가 늘어나며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분이 가벼워집니다. 걷는 중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도 함께하면 뇌는 더 편안해지고 뿌옇던 생각들이 맑아지기 시작하지요.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걷는 모습이 바뀌면 뇌가 바뀌고 마음도 함께 바뀝니다. 그게 바로 운동보다 강력한 뇌 건강법입니다. 돈 들이지 않고 준비물도 필요 없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걷기 운동을 뇌를 위한 최고의 습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자극, 바로 눈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눈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뇌의 피로를 풀고 집중력을 높이고 불안을 낮춰주는 시선 자극 운동.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눈은 단지 사물을 보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뇌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눈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곧바로 뇌로 전달되고 눈을 움직이는 신경 역시 뇌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움직이는 습관 하나만 잘 들여도 뇌는 맑아지고 피로가 덜해지고 집중력이 놀랍도록 향상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같은 방향만 보고 계십니다. TV, 스마트폰, 신문 등 눈동자가 한쪽으로만 고정되니 뇌도 점점 굳어가는 것이지요. 한 할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겁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깜빡깜빡해요. 병원에 가셔도 뚜렷한 원인이 없다고만 하니 더 답답하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눈 운동을 권해드렸습니다. 하루에 2~3번만 눈동자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눈으로 큰 원을 그리듯 움직이게 해보시라고 했지요. 처음엔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며칠 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한하게 머리가 좀 덜 무거운 것 같아. 눈 떴을 때 느낌이 다르더라고.
눈동자 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뇌는 위치 정보를 새로 계산하고 평형 감각을 조정하고 공간 인식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한 눈동자 움직임만으로도 뇌는 상당한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뇌 전두엽과 후두엽이 동시에 작동하게 되어 뇌 전체 순환과 깨어남을 유도하게 됩니다. 눈 운동을 할 땐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먼저 앉은 자리에서 고개는 그대로 두고 눈동자만 좌우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다음엔 위아래로 움직이고 마지막으로는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큰 원을 그리듯 움직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그리고 깊게 움직이는 겁니다. 너무 빠르면 오히려 어지럼증만 유발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눈의 초점을 바꾸는 것도 좋은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얼굴 가까이 댄 뒤 손가락을 바라보다가 멀리 있는 물체로 시선을 옮기고 다시 손가락으로 돌아오는 식의 반복은 눈의 조절 능력을 키우고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눈의 긴장이 완화되고 눈과 함께 움직이는 뇌의 일부도 함께 활성화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눈을 관리하는 건 단순히 시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눈은 세상을 보는 창이기도 하지만 뇌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첫 통로이기도 하니까요. 눈동자를 잘 굴리는 것만으로도 두통이 줄고 기분이 안정되고 하루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 운동은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잠들기 전에도 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하고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기억해 두셨다가 하루 3번만이라도 천천히 눈을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뇌가 맑아지고 얼굴도 편안해지고 생각도 맑아지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뇌에 산소를 직접 공급하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법, 호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을 쉬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뇌의 피로는 줄고 기억력은 살아나며 마음까지 차분해집니다. 이어서 호흡이 만드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숨을 쉴까요? 수만 번입니다. 그런데 그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으로 짧고 빠르게 숨을 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긴장하거나 피곤하면 숨은 더 얕아지고 그렇게 되면 뇌로 가는 산소도 줄어듭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멍해지고 졸음이 몰려오고 집중이 안 되고 기분도 가라앉게 됩니다. 결국 뇌는 산소가 부족할 때부터 조용히 쇠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매일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잠도 그럭저럭 자고 식사도 잘 하시는데 이상하게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머리가 무겁고 입이 잘 안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항상 입을 다물고 가슴으로 짧게 숨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배가 부풀었다가 서서히 꺼지는 걸 느끼며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그 복식 호흡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하셨지만 며칠이 지나자 희한하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점점 눈이 덜 피곤해지고 아침에도 조금 더 가볍게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복식 호흡은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복식 호흡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거나 등을 기대고 한 손은 가슴 위에, 한 손은 배에 얹어보세요.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엔 입으로 긴 숨을 후 내쉬며 배가 다시 천천히 꺼지는 걸 느껴보는 겁니다. 이 동작을 1분만 반복해도 뇌로 들어가는 산소의 양이 훨씬 늘어납니다. 처음엔 5회, 나중엔 10회, 그리고 하루에 2에서 3번만 반복해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숨 쉬는 법 하나만 바꿨는데 머리가 덜 아프고 기분이 안정되고 잠이 조금 더 잘 온다. 이건 제가 수없이 목격한 사실입니다. 특히 뇌가 피곤한 분들, 밤에 자주 깨는 분들, 감정 기복기 심하거나 불안감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복식 호흡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걷다가도, 앉아 있다가도, 잠자기 전에도, 눈 뜨고 누운 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호흡이 뇌에 필요한 산소를 채워주고 조용히 활성화를 시작합니다. 숨은 늘 쉬고 있지만 그 숨 하나에도 뇌 건강을 되돌릴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뇌에 자극을 주는 또 하나의 놀라운 도구,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노래를 부르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뇌를 깨우고 유지시키는 중요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다음은 뇌를 울리는 소리의 힘에 대해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소리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를 울리는 진동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소리를 낼 때 그 파동은 머리뼈를 타고 뇌까지 전달됩니다. 특히 말하거나 노래할 때는 혀, 입술, 성대, 가슴까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노래를 부르거나 짧은 낭독을 권하면 처음엔 부끄러워하시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표정이 환해지는 걸 볼 수 있지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평소에 말수가 많지 않으셨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계셨고 가족 모임에서도 듣기만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찬송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자신있게 말을 하게 되었고 표정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게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뇌 안의 신경들이 다시 연결되고 활동을 시작한 결과라는 걸 알게 되셨지요. 말을 많이 하면 뇌가 살아납니다. 뇌세포는 사용하는 만큼 유지되고 쓰지 않으면 점점 무뎌집니다. 특히 언어를 다루는 뇌의 영역은 나이 들수록 빠르게 퇴화하는데 이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해도 좋습니다. 신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을 흥얼거리거나 심지어 혼잣말도 괜찮습니다. 이거 어디 뒀더라?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이런 말 한마디도 뇌에게는 자극입니다. 특히 입을 크게 벌리고 또박또박 발음하는 연습은 구강 근육뿐 아니라 뇌의 언어 중추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가가 나나 이렇게 반복해 발음해보는 것도 좋고 혀를 좌우로 움직이며 발음을 연습하면 침 분비도 늘고 뇌의 집중력도 올라갑니다. 노래는 더 큰 자극을 줍니다. 리듬, 가사, 기억, 발성, 감정 표현 등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면 뇌 전체가 깨어나고 심장이 가벼워지며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특히 어릴 때 자주 들었던 동요나 젊을 적 자주 부르던 노래는 뇌의 깊은 기억을 자극해서 훨씬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말하고 읽고 부른다는 건 내 몸의 진동을 통해 뇌를 깨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소리내어 짧은 글을 읽거나 한 소절이라도 노래를 부르는 걸 습관으로 만들자고 권합니다.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뇌는 내가 살아있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그 순간부터 뇌는 다시 연결되고 다시 반응하고 다시 깨어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나눈 모든 뇌 건강 습관을 어떻게 하나의 루틴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단 5분, 아주 작지만 강력한 습관으로 뇌를 10년은 젊게 유지하는 방법. 그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뇌 건강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무슨 퍼즐을 풀어야 하나, 책을 읽어야 하나, 외국어를 배워야 하나. 물론 그런 것도 좋지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지만 누구나 꾸준히 실천할 수 있고 뇌에 직접 효과를 주는 일들. 하루 5분이면 충분한 아주 단순한 실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손을 움직이세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다 펴는 것만으로도 뇌는 깨어납니다. 그 다음 눈동자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고 위아래로도 천천히 돌려보세요. 눈의 움직임 하나가 뇌의 피로를 풀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혼잣말이라도 해보세요. 오늘은 기분이 좋다. 조금 몸이 무겁지만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뇌의 언어 영역을 자극하고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걷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걷기 전에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걷기 시작하세요. 양손을 교차로 흔들고 팔을 크게 쓰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한 발 한 발 네 발가락까지 의식하며 걷는다면 뇌와 몸의 연결이 훨씬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밤에는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르고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후 내쉬는 이 호흡 하나만으로도 뇌에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그 상태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소리내어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뇌 자극입니다. 아침엔 약을 먹었고, 점심에는 친구랑 통화했고, 저녁엔 김치찌개를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기억력은 물론 사고력까지 살려줍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도 1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분이 쌓이면 뇌의 상태는 달라지고 나의 하루는 바뀝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습관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매일 아침을 손가락으로 시작하고, 눈으로 깨어나고, 목소리로 정리하고, 걸음으로 채우고, 호흡으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바로 뇌를 젊게 만드는 생활 루틴입니다. 한 어르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진 않지만 생각이 또렷하다는 것만으로 하루가 다릅니다. 그 말씀이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기억이 또렷하고 말이 잘 나오고 생각이 정리되면 인생이 덜 막막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뇌는 자극을 주면 다시 반응하고 반응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공부나 힘든 운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지금 바로 손을 한번 펴보시고 눈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보시고 조용히 잘할 수 있다고 말 한마디 해보시길 바랍니다. 뇌를 젊게 만드는 방법, 이미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지혜묘책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